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독자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순간인데요. 바로 동남아시아, 이른바 아세안 국가들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건 어떠냐? 재밌는 질문인 것 같아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림은 2001년 1월부터, 왜 2001년 1월부터 했냐면 그 이전에는 베트남 통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이 5개 아세안 국가들의 주가 지수의 흐름들을 조사해봤는데 한국은 제일 굵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4개 나라랑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유독 인도네시아만 주가가 좋았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야, 그러면 인도네시아만 투자하면 될까? 문제는 이제 1997년 외환위기부터 2000년 사이에 인도네시아가 최악의 시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유명한 화교 학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떤 나라에 대해서 딱 앞으로 10년 동안 최고로 좋은 나라는 이 나라다 라고 하면서 주가를 투자를 해서 베팅해서 성공하는 것은 굉장히 멋진 일입니다만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뛰어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한 분들 저는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결국 어떤 나라가 잘 될지 모를 때 우리의 투자 대안이 되는 것은 평균적으로, 즉 MSCI 아시안 퍼시픽 시장을 한다던가 MSCI EM 지수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여러 나라의 지수에 대해서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방법이 될 텐데요. 그렇게 분산해 보면 인도네시아 덕분에 동남아시아 평균 주가는 한국보다는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동남아시아에 투자하면 이제 성공인가요? 또 그건 또 아니죠.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환율도 감안하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원화와 인도네시아 또는 우리나라 원화와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 링깃 이런 통화들 사이에 있어서의 환율을 감안해서 원화 기준으로 통일시켜준 그림이 되겠는데 앞에 그림이랑 차이가 꽤 크죠. 네, 일단 주가의 상승 탄력도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고요. 두 번째 보시면 잃어버린 10년 2010년에서 11년 정도의 고점을 친 다음부터 2020년 현재까지 주식시장이 박스권을 기록하는 것은 한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나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것은 필리핀하고 베트남 주가는 뺐습니다. 이 두 나라를 왜 뺐냐 하면요. 한국은행에서 우리 원화와 그 나라 통화 간의 교환 환율을 제공하는 게 2010년 이후부터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들과의 환율은 빼고 계산을 했습니다만 대세 큰 차이는 없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 EM 투자로 보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동남아시아 투자는 이머징 마켓 투자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고 보면 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림에 나와 있죠. 로컬 커런시로 통일을 시켜놨는데요. 보시면 MSCI 지수 EM, 그래서 이머징 마켓에 있는 23개 나라인가요? 아무튼 이 나라들의 평균 주가 그리고 동남아시아 평균 주가를 보여주는데 인도네시아 덕분에 주가 레벨 자체는 올라가 있을지 모르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달러죠. 그림에서 빨간 선은 미국의 달러 가치, 파란 선은 EM과 DM의 상대 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란 선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머징 마켓이 디벨로프드 마켓, 선진국 대비해서 좋은 거고요. 반대로 파란 선이 점점 둔화되는 것은 신흥시장, EM 시장이 선진국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퍼포먼스가 부진했다는 걸 뜻하는데 이게 달러 환율과 굉장히 역외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건 금방 느끼셨을 것입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에 이머징 마켓에 투자자들의 관심들이 쏠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해외 분산 투자하는 것은 유망한 일이다. 특히 운 좋게 인도네시아 같은 시장을 발견할 수도 있는 일 아닌가. 다만 그게 우연한 성공인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면 저는 자신 없다. 왜냐하면 EM이라는 시장 전체의 환경에서 볼 때 그렇게 동남아시아 시장이 아주 그렇게 별다르게 유별리 다른 모습, 지속적인 상승 흐름 이런 것을 보여주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요. 결국 이머징 마켓 투자의 일환으로서 동남아 투자를 고려해보는 정도는 찬성이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비중을 너무 확대하거나 하는 것은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왜? 한국이 이미 이머징 마켓에서 비중이 중국과 함께 가장 높은 나라로 속해 있기 때문에 한국 주가의 흐름과 동남아시아 투자의 방향이 비슷하게 움직인다면 굳이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부담하면서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 투자를 하는 게 타당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
정도가 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